정책 관련해서 부동산 우리 보유세 높다라는 얘기를 꺼내셨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거침없는 부동산 세제 개혁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물어본 거 많았어요. 전세가 뭐 압력이 어떻고 월세가 어떻고 어디가 그러냐는 거지.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우리나라가. 지금 있는 부동산 대책 때문에 전세 물량이 없어지고 월세가 오르고 난리라는 거야. 근데 어디가 그러냐는 거야. 어디가 구체적으로. 서울시 무슨 구에 갑자기 전세 물량이 없어지고 갑자기 월세가 오른 구가 어디가 있냐고. 저도 지금 매년 그 월세 이 사무실 임대 인상 압박이 있었거든요. 5%씩. 올해는 잠잠해요. 이제는 그냥 있어주는 게 감사할 뿐이지 뺀다 그럴까봐 오히려 더 겁을 먹고 있는 상황인 거야. 왜? 지금 전세금 돌려달라 그러면요. 지금 집주인들 방법이 없어요, 사실. 그치. 왜냐면. 그냥 대출도 안 나오거든, 이제. 그리고 뭐 월세를 올려달라 그런다고? 전세 물량이 없다고? 그거는 전세 가던 사람이 집주인 집을 사버렸기 때문에 없어진 거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이게 여러분 주변에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우리 동네 월세가 확 올랐답니다. 또는 뭐 전세가 올랐답니다. 그런 데 있으면 진짜 신고를 해 주시라니까? 아예 거래량이 끊기고 없어요. 예전처럼 이사철 돼도 이사하려는 사람들이 없다니까, 이제는. 왜냐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내주니까 전세금을 올리고 방을 빼주세요 소리를 못 해요. 결과적으로 역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역순환이. 그러다가 나중에 금리 계속 올리고 부동산 보유세 늘어지게 되면 그때는 세입자한테 전세 끼시고 이거 사가실래요? 싸게? 요렇게 바뀐다니까. 1년만 더 기다려보세요. 부동산 하락은 보유세 건드린다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또다시 가파르게 또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동산 관련해가지고는 7월부터 한꺼번에 세제, 금융, 규제, 공급 요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대책을 정리하고 있고 7월에 한꺼번에 발표할 예정이니까 이번에 뭐 어차피 지방선거에서 드러났잖아요. 부동산에 관련해가지고는 뭐 이재명 정부고 뭐 서울시장이고 다 안 찍어주는 거? 안 찍어주는 거 확인했으니까 확실하게 하는 거지 이제. 그럼 이제는 서민을 위한 걸로 가야죠. 다주택자보다 무주택자가 70%인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부동산 정책들 강화될 가능성 생겼고요.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지를 합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그 정부 지원책 중에 호남 지원을 하겠다. 영남보다 지금 여건이 나쁘다. 지방 균형 발전 관련해가지고 집중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뭐 특혜를 해갖고 내려주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전남 광주가 광주로 지금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요. 통합특별시가 만들어졌잖아요. 7월 1일 출범합니다. 그래서 이게 300만 명이 넘는 거대 도시가 됐어요. 이제 대구만한 사이즈가 된 거죠. 법률상 통합을 먼저 달성한 지역이 우선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지방통합법을 만들었을 때부터 보정돼 있는 거고요. 앞으로 매년 5조 원씩 20조 원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네. 만일에 대구가 경북이랑 경상 통합을 했으면 7조 원씩 4720 거의 30조 원을 지원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쥐들이 안 한다고 털어버렸잖아요. 네. 싫다고! 이재명 정부는 다 싫다고 그냥 신공항이나 지어내라.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삼성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이제 더 이상 이 충청이라든지 경기도 지역에 반도체 공장 세우는 거 의미 없다라고 전남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고 있고요. 새만금에 지금 현대차와 엔비디아가 벌써부터 투자를 약속하고 9조 원대 이상의 투자를 이미 공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유유시설, 그러니까 뭐 생산 여력이 남아서 이걸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다 신사업적으로 이거를 몰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 새만금 투자는 사실상의 로보틱스 강화에 대한 걸로 들어가게 될 거고, 하이닉스나 삼성이 들어가는 것도 이제 기판, 그러니까 앞으로 중층
중층 AI 메모리 반도체에 들어가는 신상품 라인을, 부가가치 높은 신상품 라인을 그쪽에다 투자해가지고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고용 효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력 상황 그리고 용수 상황 충분하고요. 그만한 자원이 추가로 지원되게 된다고 하면 지방세 중에 제일 많이 거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추미애 후보가 옛날에 그 양양자라 하면서 물어봤던 건데 결국은 부동산에서 나오거든요. 지방세는. 양양자 동공지진 일어났던 거요? 아니 AI에서 다 나온 거. 아니 짓지도 않은 AI가 무슨 경기도 세수에 도움이 되겠어요. 기업들이나 행정기관들이 내려가갖고 거기에 땅을 사고 땅을 취득을 하고 부동산을 이용하고 하는 데서 지방세 수익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되려고 하면 대기업 자본들이 내려가야 되는데 삼성이 내려가면 몇 평을 공사를 하겠어요. 관련돼 있는 부대 시설들이나 주변 기지들이라든지 이전에 가서 살아야 되는 직원들을 통해서 얼마나 부동산 활성화 효과가 커지겠습니까? 지금 광주 전남요, 지금도 1,000만 원대 신축 분양 아파트들이 수두룩해요.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과거에는 공기업을 전국으로 분산 이전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주말마다 서울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심지어 셔틀버스를 돌리고 있어요,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특정 거점에 몰아서 보내는 방식으로 추진을 한다는 거예요. 아예 거기서 나오지 말고 타운을 이뤄서 그냥 거기서 살라는 거죠. 그래서 법적 우선순위를 가진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 위주로 공기업 이전이 집중될 전망이라고 하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받은 뉴스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호남 반도체 공장을 신설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일단 원래는 생산 기지가 수도권에 몰려 있었고 패키징 공장은 충청권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래서 호남에는 반도체 생산 후 공정을 담당하는 패키징 공장을 조성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패키징이요, 마진율도 높은 데다가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생산 기술은 뭐 설계 기술이나 제조 기술 같은 것들이 사실은 외국 기술에 많이 특허라든지 또는 제조 기계 자체가 외국 회사의 기술에 많이 의존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뭐 메모리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세계 70% 60% 이상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쓰이는 기계들은 대부분 일제나 미제 기계들을 수입해 갖고 네덜란드 기계 이런 것들을 수입해서 쓰는 게 많습니다. 근데 패키징은 과정이 달라요. 최근에 또 이 대용량 메모리 해갖고 지금 이제 뭐 800단까지 쌓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런 거를 하고 있는 또는 제조를 기판에 관련된 이게 우리가 후발주자이고 선두주자이다 보니까 이런 기판을 비롯한 기판을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본딩 영접부터 시작해갖고 이것들을 미세 검사하는 검사 기계들까지 70% 이상이 국산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징 공정이 활성화되면요, 반도체 파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수 효과가 생겨요. 왜냐면 거기 쓰이는 기계들을 전부 국내에서 대부분 제조를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패키징을 뒤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딴 나라에서 패키징을 처음에 반도체만 사다가 반도체만 사서 쓰니까 우리가 패키징 하는데 돈이 너무 들어가니까 삼성이랑 하이닉스 쪽에서 아예 그냥 기판으로 만들어서 주면 어떨까 하고 해갖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기술을 개발하고 기계를 개발해갖고 그와 관련된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AI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이 우리나라 패키징 산업의 미래가 매우 밝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지금 200만 원대까지 가 있는 거예요. 20만 원 하던 게 1년 만에. 그래서 요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아예 패키징 공정 자체가 전남 쪽으로, 전라도 쪽, 전남북으로 내려온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전자 못지않은 반도체 공장 못지않은 매출을 만들고 일으킬 수 있는 그 여지가 생겼다는 것이죠. 이런 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일하는 곳이 방송국들이라 보니까 방송국들이 만약에 지방의 어느 곳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저는 좀 지방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개인적으로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익산에서 너무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김민세가 익산에 간다는 얘기를 이제 들으니까 안 가죠. 진짜 이제 바꿨어 다시? 이제 또 바꿀 거예요. 아, 저는 익산의 그 주거 환경이 너무 좋아서 개인적으로 익산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현실적으로 먹고 살려면 서울에 있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거의 대부분이 하기 때문에 지방으로 못 내려가는 거예요. 현실이 그거예요. 뭐 댓글에서 우리 방송하고 전혀 상관없이 키보드 워리어 하고 계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는 한데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쪽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다른 데 가면 기계적 중립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방송들을 하지만 송작가 TV는 그렇게 안 해요. 왜 우리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주제, 좋아하는 방향, 제대로 된 방향 얘기를 해야지. 왜 우리가 쓸데없이 저쪽 애들 의견을 받아줘야 되고, 저쪽 애들의 의견을 우리가 참조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얘기를 어쨌든 하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방송을 안 본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보시나? 아, 왜냐면 우리가 아니야, 그랬잖아. 이거는 그냥 호남 천대들 특유의 공감이라고 생각하시면 호남 이거 어제 아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단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찾아야겠고 영남보다 호남이 훨씬 더 나쁜 상태이기 때문에 호남의 균형을 맞춰줘야겠다. 호남 중에서 전남, 광주는 통합하고 특별 우대하도록 법에 돼 있으니 혜택을 받게 돼 있다. 그러니 만일에 통합 출범을 하고 대구시장이 김부겸이 뽑혔으면 또 그쪽이랑 예산을 또 나눠주고 누가 먼저 받았네, 누가 집행이 빠르네, 효과가 있네 없네 그러고 비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전혀 없이 이쪽에다 온전하게 실험해 볼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넌 너무 좋은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제 물론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니까 국토가 골고루 발전되는 게 좋으시겠죠. 근데 줘도 싫다는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본인들이 안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내 입에 좋은 몸에 좋은 거 넣지 마요. 넣지 마요. 안 먹고 입 안 벌릴 거야. 이러고 있잖아요. 입 벌려봐요. 좋은 거 넣어줄게요. 하는데도 이거 먹으면 몸에 좋아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야 하는데 아니야. 안 먹고 처 아프다 돼질 거야. 병나도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약을 안 먹어. 이대로 죽을 거야. 난 원래 약골이야. 지금 이러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쭉 그 고집을 지켜나가시면 어떻게든지 기도하면 비교를 해보면 하느님이 되죠. 나를 살려주실 거야. 약 안 먹어도. 네. 야, 니네 하느님 신천지 교주잖아. 자, 아무튼 이와 같은 상황으로 대통령은 말씀을 하셨고 요거를 앞으로의 또 하나의 일련의 과제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대통령이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1년 안에 이런 성과 우리가 기대했었습니까? 정말 어떻게 내란 정식은 제대로 될지, 저것들 제대로 사법 처리는 할 수 있고 개혁은 할 수 있을지, 또 그걸 지리멸렬하게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하면서 왜 이렇게 쉽게 안 되는 거다. 얼마나 마음을 많이 졸이고 힘들었습니까? 뭐 문화나하고도 그 얘기했습니다. 사필 규정인 건 맞는데 우리가 정을 완성을 보고 죽을 수 있을 거냐? 뭔가 정적으로 막 가고 있다가 나는 이만큼 오고 여기가 한계인가 봐 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거기까지 가고 난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 다음 후배들이 또 덕을 밟고 더 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완벽하게 규정 아주 열반의 세계까지 우리가 어떻게 끌고 가겠어요? 부처님도 못하신 거를. 그러니까 저는요, 그냥, 아니, 나한테 콩고물이 떨어져야지 뭘 할 거야, 라는 생각 자체가, 일단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생각, 오면 좋은데, 굳이 나한테 안 오더라도 누군가는 도움이 되고, 이 나라에는 도움이 되면 하는 거지, 라고 다들 생각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저는 그냥 그 생각으로 살다 죽으려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방송 전에 왜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막 이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사필 규정이겠죠. 그랬더니 송 작가님이 정을 못 보고 죽을 거라고. 그냥 우리는 정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라는 선에서 끝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정을 완성하고 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그럼요. 맞는 거잖아요. 그동안은 멀리서 쳐다보기만 했고 점점 더 그게 멀어지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 방향을 향해서 가기 시작했잖아요. 첫걸음이 힘든 거지 가속이 붙으면 훨씬 더 빨라지고 훨씬 더 나아질 겁니다. 그래, 여러분도 지치고 힘드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난 안 갈 거야, 이씨, 나도 딴 길 갈 거야, 이씨.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니까 여기 계시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괴로워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예. 어쨌든 이재명 정부에서는 전남은 반도체 산단이고 전북은 이제 새만금의 현대차 그다음에 전주에는 금융기업, 금융기관 집중 유치해서 금융 중심 도시 육성하겠다 해서 호남 발전에 대한 이제 뭐죠? 청사진. 의지. 예, 의지와 계획을 어, 매우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대충 그러니까 잘해드릴게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에이 잘해드린다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를요? 좀 기다려봐요. 지금부터 연구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그동안의 정권들이 늘 호남우대 정치인들이 얘기를 했었지만 어떤 정치인이 이런 구체적인 걸 갖고 왔습니까? 하지만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제시한 거에 대해서 안 지킨 적이 없잖아요. 아니 해수부 내려갔잖아. 부산 사람들도 놀래고 있어. 그래서 부산 시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뭘 받아서 효능감을 느끼니까 반쯤 믿어준 거야. 구청장은 반밖에 안 믿어줬으니까. 하지만 시장은 믿어주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호남이 발전하고 그동안 영원히 방법이 없을 것 같던 호남 안에 이제 첨단 IT 그리고 미래 산업들이 자리를 잡고 그 안에서 이걸 만들어내기 시작한다고 치면 오히려 늦게 시작한 호남 쪽에서 훨씬 더 첨단 산업들의 요람이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호남을 키워야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적어도 호남에서 나고 자라면은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극우가 되진 않잖아요. 극우가 될 확률은 아주 작잖아요. 적잖아요. 비율상. 그쵸?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호남이 엄청나게 발전해가지고 호남 인구만 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해요. 호남에 계신 분들한테 너무 큰 짐을 드리는 건 아는데 내가 오죽하면 이 생각까지 하겠냐고요. 적어도 호남에서 나고 자라면 그 환경에서 나고 자라면 극우가 될 확률은 비율상으로 다른 지역보단 적다니까. 박정희 때만 하더라도요. 전국 유권자 중에 전북 유권자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호남인들의 인구가 사실은 표심을 좌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이나 경상도는 인구 팽창을 해갖고 지금 메가시티가 되고 있고 이제 서울 자체에서 못해서 경기도로 확장을 해나가면서까지 커져가고 있는데 경제와 중심이 되고 있는데 거기 가 있는 자본들과 사람들이 따져놓고 보면 다 지방에서 못 먹고 못 살다 올라간 이주민인 거잖아요. 이제 그 호남인들이 귀향할 수 있는 좀 더 떳떳하게 균형 발전을 누려볼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져야 된다. 왜? 못 살고 어렵던 시절에 도시 노동자, 공장 노동자를 자처해가면서 고향 떠나서 서울 경기 올라가고 지금의 경제적 번영을 만드는데 가장 노력을 했던 사람들도 호남에 있던 농민 출신의 이주 노동자들이잖아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도 호남 출신이지만 고흥 출신이지만 먹고 살기 힘들어서 부산에 와서 터를 잡으신 거거든요. 그런 분들 많아요. 많습니다. 네. 많아요. 엄청 부산에서 많아요. 그리고 호남 향후가 굉장히 큽니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부산에서 한 40%가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든 가보면요. 그 동네 사람 중에 40%는 호남 이주민들이라니까. 많아. 맞아요. 그리고 경기도에도 많고 이게 인천에도 많고.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저는 부산에서 나고 자랐잖아요. 근데 제 정체성은 호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이한 부분이에요. 부산의 호남 향후에 엄마 아빠가 어릴 때부터 엄청 자주 정기적으로 계속 나가셨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집안에서는 너무 그 자연스러운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는 뉴스 볼 때 항상 엄마 아빠가 김대중 선생님 얘기를 하고 선생님. 선생님 얘기를 하고 선생님. 네.
어렸을 때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는데 저희 자매들은 다 저희가 대학생쯤 됐을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김대중 선생님을 지지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호감을 가지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김대중에 대한 악마를 가지고 있을 때, 정작 우리는 부산 한복판에 있었으면서도 김영삼보다는 김대중이 더 호감이었어요. 왜냐하면 집안의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방색이거나 또는 뭐 막 일방적인 교주적인 어떤 추앙이 그게 아니고, 맞아요. 정상적으로 정치를 알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현실 판단적인 역할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아니, 옛날 그 안철수 때, 그거 안 보셨어요? 전남북에서 그동안 찍던 민주당을 싹 밀어내버리고. 그러니까. 안철수한테 표를 줬잖아요. 그걸 갖고 안철수가 제대로 했으면. 그렇지. 어떤 우리나라 야당의 민주주의에 대한 저기가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한 번에 그거를 다 말아먹어버리니까 4년 후에 어떻게 됐어요? 한 명도 못 살아남았어요. 그게 무슨 게 조작이나 뭐 이렇게 사람들에 대한 계몽이라든지, 언론에 대한 어떤 홍보로 그게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체질적으로 이러한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누구를 뽑아야 되는 건지, 어떤 게 최선의 선택인지를 그 오랫동안의 그 지역에서의 정서로 느끼고 알고 계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전주에서의 통쾌한 승리를 보여주시는 결과를 만든 겁니다. 누구도 사실상 선거 까볼 때도 초박빙 내지는 진다라고 열세 지역으로 구분해 놨던 데가 전북이었어요. 다르잖아, 결과가. 그렇죠. 자, 아무튼 대통령의 이런 얘기도 저는 굉장히 이걸 갖다 공격적이라고 표현하는 미친 언론도 있는데 구체적이면서도 방향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뭐 확고한 의지. 또 네. 뭐 전형적인 대통령에서 지역 화합이니 균형이니 어쩌니 아니 균형을 잡으려면 부자들하고 가난한 사람을 똑같이 해주는 게 균형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부자 쪽에 가깝게끔 도와주고 그렇죠. 이걸 올려서 평등하게 만들어주는 발전을 그게 균형 시켜줘야지. 아닙니까? 아니 되는 데는 계속 밀어주고 할 것도 없는데 예산으로 폭탄을 쏟아주면서 안 되는 데는 안 밀어주고 돼도 안 하니까 안 주고 준다고 약속해놓고도 안 주고 이런 것들이 반복돼 왔었던 거를 깨끗하게 이번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는 결과에 맞춰서 선거의 결과에 맞추고 여론에 맞춰가지고 하겠다는 거잖아. 이게 무슨 특혜야?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사람이야? 아니면 호남에서 정치적 기반을 가진 사람이야? 아니란 말이에요. 그 권오을 장관이 이재명 당시 후보를 지지하면서 어르신들한테 한 말이 있어요. 그 아무것도 안 해줘놓고 발전시켜달라고 하면 말이 되냐? 이러면서 저는 그 말이 사실 너무 그분이 사실 되게 상식적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대구 사람들은 김부겸한테 뭐라고 그랬죠? 당선 안 되더라고요. 당선 안 돼도 공약은 지켜야 돼. 아니 당선 안 된 사람이 공약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러니까 김부겸 당시 후보가 그랬잖아요. 내가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요구하는 걸 보면서 염치가 없어. 진짜 거기는 염치가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늘 정치 대선 앞두고 하신 말이 있죠. 권력을 원하는 게 아니라 권한을 원한다. 그리고 그 권한을 제대로 쓸 수 있게끔 일을 해보고 싶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대통령은 올 1년은 달리고 싶었는데도 못 달린 1년이었다고 평가했잖아요. 자꾸 누가 발목을 잡았어요. 일도 안 하고 더럽게. 네. 빨리 발목 잡고 있는 것들 털어버리고 일만 할 사람으로. 이재명 정부 2년 차가 얼마나 가속을 붙여서 더 빨리 달려갈 수 있는지 기대를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